그 2일차 오전 강의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의 이상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2차 강의, 그 첫 번째 강의는 저희가 차원축소, 그리고 군집화,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에 앞서서 그냥 아주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있고요. 제 연구실 이름은 데이터 기반 유체공학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 그리고 미래를 만들기 위한 유체공학적인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발전 효율 증대나 아니면 재난 예측, 아니면 조금 더 뭐 기본적인 물리 발견, 난류 유동 관련한 물리 발견들,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에, 제가 맡게 될 강의에 어떤 오버뷰를 먼저 드리자면, 저희들은 총 3개, 차원축소, 군집화, 그리고 인공신경망 관련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3개 중 2개, 차원축소, 이 Dimensionality Reduction이랑 클러스터링은 저희들이 어제 많이 배웠었던 그 Supervised Learning, 지도학습과는 조금 다른 Unsupervised Learning의 개념입니다.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에다가 레이블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데이터 자체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분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이 정답이 동그라미야, 저 정답은 세모야 라고 알려주지만,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데이터 전부 다 집어넣어주고 머신 자체가 이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을 추출을 해서 알아서 뭐 그룹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 중요한 특성들을 발견하거나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의 대표적인 예인, 차원축소의 대표적인 예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군집화,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예인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된 것이 멀티레이어 퍼셉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멀티레이어 퍼셉션이라는 것에 아주 기초들, 수학적인 기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직접 이 멀티레이어 퍼셉션을 구현을 해내고 학습을 하고,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용하게 될 코드랑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씩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최신 버전을 받으시려면 이 대한기계학회 인공지능 연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최신 버전의 콜앱 코드가 올려져 있을 거고, 그리고 제 발표 자료도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콜앱 안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더 보여줄 건데, 이 안에서는 또 강의 자료에 대한 어떤 설명들도 있고 데이터의 링크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또 강의 이후에도 이걸 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 홈페이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복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파트인 주제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원축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은, 어떤 데이터 안에 있는, 고차원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복잡한 데이터를 축소를 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고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0차원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사람들은 뭔가를 가시화를 하거나 이해를 할 때
사실 최대 3차원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패턴 그리고 물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차원 축소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PCA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PCA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가시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고차원 데이터고 뭐 2차원 데이터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것이 고차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원 데이터 피처 1, 피처 2 두 개의 디멘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1이 X축, 피처 2가 Y축 각 데이터 포인트가 X, Y 하나의 저희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무슨 실험을 하거나 무언가를 매저했을 때 나오는 뭐 X, Y 그 데이터 포인트 자체를 저희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CA를 하게 된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 X, Y 혹은 feature 1, feature 2로 표현되어 있던 데이터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탐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공업 수학에서도 베이시스 같은 것들 많이 배웠죠. 이 베이시스 벡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베이시스 벡터를 찾아내서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축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베이시스 벡터들을 찾는다면 두 개의 orthogonal한 linearly independent한 베이시스 벡터를 찾아서 이런 축들로 저희들의 원래 있었던 데이터, feature 1, feature 2로 표현됐던 데이터를 principal component 1, principal component 2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principal component라고 하는 거는 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축 두 개, 이렇게 수직한 축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한 두 개의 축을 찾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리고 찾을 때 이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점차 이해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rincipal component들을 저희들이 찾아낸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차원을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축을 이런 식으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 축은 사실 없어도 저희들이 찾아낸 하나 축만으로도 저희들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feature 1, feature 2로 이루어진 두 개의 차원의 데이터를 이 principal component 하나로 한 개 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축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오늘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PCA를 어디다가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느냐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들이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화하는데 당연히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어떤 저희들이 실험을 하거나 뭐 계산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요인들, 많은 independent variable들, 저희들 독립 변수들이 많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압력, 뭐 부피, 속도 뭐 이런 걸 다 조절하면서 저희들이 실험을 구상하고 이거에 따른 어떤 물리 현상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 요인들이 너무 많으면 저희들이 실험을 디자인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져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요인들을 줄이는데 저희들이 PCA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10개의 독립 변수가 아니라 뭐 2개의 독립 변수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유체를 공부한 사람인데 유체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고차원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수치 해석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이산화되어 있는 공간, 격자를 짠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격자 포인트가 하나의 디멘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디멘션, 크게는 몇 억 단위까지의 디멘션이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 안에서 저차원의 디멘션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유체, 잘 알려지지 않은 유체 물리들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유체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측을 한다든지 복원을 한다든지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험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메저를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뭐 유속을 측정을 했다. 근데 실험을 하면은 항상 노이즈들이 섞여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시그널들을 저희가 얻게 되는데 이 시그널 안에서 뭐 어떤 노이즈가 많다든지 이럴 때에도 PCA를 사용하게 되면은 노이즈에 대한 정보를 좀 없앨 수가 있고 그리고 시그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특성들, 중요한 모드들을 추출을 해서 저희들이 시그널을 좀 더 잘 이해한다든지 그런 데에도 PCA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예제는 사실 제가 마지막에 약간 숙제 문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PCA는 이제 그러면 PCA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우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어떤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즉 축을 찾는 거는 이제 조금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을 찾는 기준은 저희들은 데이터의 variance가 maximize 되는 그런 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즉 어떤 데이터가 그 축 위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 축이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좋은 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축을 추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희들이 축들을 뽑아낼 때 그냥 의미 없이 많은 축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축들은 상호간에 linearly independent하고 orthogonal 해야지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principal component, 축들을 찾아낼 때는 첫 번째 principal component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데이터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다음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principal component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 축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총 세 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standardize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covariance matrix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covariance matrix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희 데이터에 있는 피처들이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 아니면 따로 움직이는지 그런 경향성들을 계산을 한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covariance matrix를 계산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들을 이 covariance matrix의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 아이겐벡터가 방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축으로 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축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인 스탠더다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탠더다이제이션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평균이 0 그리고 분산이 1이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스탠더드 스케일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식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뮤가 저희들의 피처의 평균값, 여기 있는 이 시그마가 바로 분산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피처의
그 피처의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눠주게 되면 저희들이 standardized 된 이 variable z는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standardization 과정을 왜 하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피처들, 피처 1과 피처 2가 너무 다른 오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피처 1은 오더가 뭐 0에서 1 사이고 피처 2는 오더가 뭐 100만에서 1억 사이라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PCA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PCA를 통해서 계산을 할 때 큰 스케일의 바이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각 피처 간의 경향성,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만약에 mean 값에 대해서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이 PCA 컴포넌트들이 결국엔 보는 것이 mean에 대해서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탠더다이제이션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코드들을 조금 복사 붙이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짜놓은 코드, 콜앱에 지금 이 코드들이 있고, 뭐 사실 이게 답니다. 이 두 줄 사실 standardized data라는 펑션을 제가 define 했고, x 저희들의 데이터, 피처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거를 return x-np.mean numpy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저희들이 mean 값을 구하는 펑션이고 어떤 거의 mean이냐 하면은 저희 데이터 x의 mean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x0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x의 첫 번째 axis, 0번째 axis가 바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mean을 취하게 되면은 결국 피처들의 mean을 나타내게 되고 여기에 이제 numpy.std standard variation을 계산하는 std 펑션을 이용해서 또 분산값을 구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주 쉽게 첫 번째 스텝 standardization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읽고 뭐 데이터를 프린트하고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저희들이 standardized data라는 펑션을 define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읽은 데이터를 standardize 하는 거는 이 한 줄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콜앱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몬스트레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여기 상단에다 코드 링크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콜앱으로 넘어가게 되고 어제부터 콜앱을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콜앱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콜앱 파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앱 안에는 제가 먼저 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앱 안에는 제 렉처 슬라이드 관련된 링크도 여기 올려놨으니까요. 여기서 렉처 슬라이드도 최신 버전의 렉처 슬라이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어떤 설명들도 여기에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충분히 복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사실 해야 되는 거는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할 때 저희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들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링크도 여기 콜앱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저희가 PCA 데이터 뭐를 쓰냐 궁금하시다면 여기 옆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A 데이터 뭐냐 데이터 preparation 섹션에 들어가셔서 저희들의 데이터 2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PCA 데이터라는 거 먼저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PCA 시그널도 나중에 쓰게 될 건데 이것도 다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받으셔도 되고 뭐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분은 나중에 받으셔도 좋고
일단은 먼저 제가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용하게 될 데이터는 이 PCA data.csv라는 파일인데 이거를 먼저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PCA 데이터를 열게 되면은 그냥 엑셀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이고 여기에 두 개의 피처가 있습니다. 피처 1, 피처 2가 있고 피처 1과 피처 2가 저렇게 한 100개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피처 1 같은 경우는 한 값이 한 10근방에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피처 2 같은 경우는 값이 대략 뭐 한 6근방에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값이 피처 1은 한 10, 피처 2는 평균 값이 한 6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먼저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스텝 1, 스탠더다이제이션 코드로 가고 싶다면 여기 목차에서 스탠더다이제이션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 제가 올려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용하게 될 데이터를 아주 작은 데이터라서 그냥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 옆에 콜엠 옆에 마지막에 이제 파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들이 이용할 데이터 PCA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지고 이제 저 콜앱 환경에서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스탠더다이제이션 코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거를 누르시면 되고 한번 돌려보면은 처음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의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것까지 제가 포함을 해놨습니다. 밑에 이제 저희들이 CSV 데이터에서 저희들 데이터를 읽고 아까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는 그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이 프린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고 여기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가시화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기 전 데이터와 한 후에 데이터들을 가시화를 했습니다. 여기 가시화를 할 때는 matplotlib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matplotlib.pyplot을 제가 plt로 이제 임포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만약 지금 아직 익숙하시지 않는다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코드들을 잘 따라해 보면서 이런 가시화한 거를 계속 따라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개인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도 그냥 이렇게 가시화를 해야겠다. 이걸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조금 수정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오리지널 데이터 여기 있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피처 1, 피처 2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고 보면은 피처 1은 대략 10근방에서 평균이 있고 피처 2도 한 5에서 6근방에서 평균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데이터 플랫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평균이 0, 피처 1 0, 피처 2 0이 되고 분산이 이제 대략적으로 1이 되는 분산이 1이 되는 데이터로 저희들이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텝 1이고요.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 스텝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무엇이냐? 그건 아주 잠깐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이제 스탠더다이즈한 데이터를 먼저 트랜스포즈를 취합니다. 이 트랜스포즈를 취한 거는 파이썬에서 그냥 dot하고 여기 large t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고, 이걸 하게 되면은 저희 프린트를 해보면 저희가 원래 데이터 쉐입이 100 곱하기 2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0개의 데이터셋이 있었고 2개의 피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2짜리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앞에 2가 나오고 이제 100이 나옵니다. 앞에 2개가 이제 피처가 되고 그 뒤에가 데이터의 개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트랜스포즈를 하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 numpy.cov, covariance matrix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서 제대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싶은 covariance matrix를 계산하려면 앞에 디멘션이 피처가 돼야 돼서 그냥 이 트랜스포즈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covariance matrix라는 게 무엇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covariance matrix는 numpy.cov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covariance matrix라고 하는 거는 뭐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보면은 covaria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개의 피처가 있을 때, 피처 xi랑 피처 xj가 있을 때 이 피처가 여기 k는 데이터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피처 1에서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위로 움직였을 때, 증가를 했을 때 피처 2도 같이 위로 움직일 거냐. 만약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 코비어런스가 양수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첫 번째 이 텀은 피처 xi가 평균에 대한 fluctuation이고, 두 번째가 피처 xj의 평균에 대한 fluctu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모두 예를 들어서 양수로 증가를 한다. 그러면 같이 양수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코비어런스가 양수로 증가를 하고, 만약 반대면 음수가 되고, 얘네가 관련이 없으면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코비어런스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균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는 다른 게 아니고 각 피처, 저희들이 이 데이터에서 포함하고 있는 각 피처, 예를 들어서 저희 데이터는 지금 피처 1이랑 피처 2 두 개가 있었어요. 이 피처 1, 피처 2 두 개의 피처에 대한 코비어런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행렬 사이즈는 그냥 단순히 2×2가 됩니다. x1, 사실 이게 끝입니다.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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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x2, x1, x2, x2. 이 코비어런스 매트릭스를 저희 케이스에서는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비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피처들이 각 다른 피처에 대해서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경향성이 크면 1에 가까울 것이고 1에 가까울 것이고, 경향성이 없으면 0에 가까울 것이고, 반대면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면은 저희 매트릭스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른 피처에 대해서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렬을 구했으면은 지금 2×2 행렬입니다. 이 2×2 행렬에서 저희가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아이겐 벡터의 의미는 이 행렬의 방향을 의미를 하고, 아이겐 밸류는 이 행렬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행렬이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입니다. 각 피처가 다른 피처와의 경향성을 본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구한다는 것은 경향성이 큰 방향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이겐 벡터를 구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겐 벡터를 구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principal component들, 저희들의 새로운 축들을, 아이겐 벡터가 저희들의 베이시스 벡터 혹은 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들을 뽑아내게 되고, 이 축들의 의미는 저희들이 처음에 배웠을 때 제가 이거를 언급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의 분포가 맥시마이즈 되는, 경향성이 큰 방향들의 축을 추출을 하고, 저희들이 소팅만 잘하게 되면은 아이겐 밸류들도 소팅을 해서 구하게 되고,
큰 아이겐 밸류는 바로 이 축에서의 이 분산이 큰 것들을 의미를 해서 중요한 축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3고요. 이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저희들이 PCA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이거는 코드 자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저희 목차에 이렇게 있어요. Step 2, Compute Covariance Matrix. Step 3, Compute Eigenvectors and Eigenvalues 있고, 이 바로 밑에 PCA Coding from Scratch. 저희들이 지금 그 PCA 계산한 것들, 그거에 대한 코드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탠더다이제이션까지 하고 여기까지 저희가 코드를 같이 봤습니다. Standardizing the loaded data에서 standardized 데이터를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이게 이제 스텝 1이고, 그 다음 스텝 2가 바로 covariance matrix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standardized 데이터 안에 있는 피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계산한 게 바로 이 라인이 되겠고요. covariance matrix equal numpy.cov standardized 데이터에 transpose를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 스텝 3가 바로 저희들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구한 거였습니다.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는 numpy의 linear algebra function 안에 있는 또 EIG, 아이겐을 뜻하는 EIG 함수를 쓰게 되면은 금방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얻은 다음에는 저희들의 큰 아이겐 밸류 순으로 소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분포가 큰 순서대로 저희들이 축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팅하는 작업입니다. 저희의 지금 현재 차원은 2차원이기 때문에 두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뽑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n components 2라고 해놨고,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들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제가 미리 계산을 돌려놨던 계산을 결과만 간단하게 보여주면은, 저희들이 원래 있던 그 데이터, 이 엑셀 파일에서 확인했던 데이터를 스탠더다이즈 하고, 그랬더니 그 전에 뭐 트랜스포즈를 한 것들이 뽑아져 있고, 저희들의 코비어런스 매트릭스 뽑아 보니까 이제 2x2, 2x2짜리 행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 엘리멘트는 바로 피처 1과 피처 1의 코비어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이게 정확하게는 1이어야 되는데, 이 코비어런스를 계산할 때 이거는 뭐 크게 지금 생각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샘플의 코비어런스를 구하는 것과 population의 코비어런스를 구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저희가 베셀 코렉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살짝 1보다 큰 값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1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피처 1과 피처 1의 경향성은 당연히 두 개 같으니까 1이 되고, 피처 2와 피처 2의 경향성도 두 개 같으니까 1이 되고, 피처 1과 피처 2의 경향성은 0.75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2x2짜리 코비어런스 매트릭스에서 저희들이 아이겐 밸류들과 이제 아이겐 벡터들을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팅을 한 건데, 아이겐 밸류를 구해 보니까 첫 번째 아이겐 밸류는 한 1.75 정도가 되었고, 두 번째 아이겐 밸류는 뭐 0.26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아이겐 밸류가 두 번째 아이겐 밸류보다 매우 상당히 큽니다. 뭐 한 5배, 뭐 5배에서 10배 사이 정도로 크게 돼서 이 첫 번째 거가 굉장히 주된 방향성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각 아이겐 밸류에 따른 저희들의 아이겐 벡터도 뽑아보면은 첫 번째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여기서의 컬럼 벡터 0.70, 0.70에 해당하는 게 이 1.75의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되고,
이 두 번째 아이겐 밸류 0.26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이 두 번째 열 마이너스 0.7, 0.0, 마이너스 0.7 그리고 0.7 이런 벡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가시화를 했었는데 이 가시화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진 않고 가시화를 할 때 저희가 똑같이 매플라틀립을 이용해서 가시화를 했고 저희들이 무엇을 가시화를 할 거냐 하면은 저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스탠더다이즈 된 데이터 말고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스캐터 플롯을 하고 이 위에서 저희들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구한 것들을 가시화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화하는 과정은 제가 여기 코드로 작성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아니면 오늘 저녁 때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시화된 결과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피처 1과 피처 2가 있고 그리고 뭐 피처 1 평균 한 10 정도, 피처 2 평균 한 5, 6 정도가 되고 여기 데이터들을 이렇게 플롯을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들 두 개를 그려낸 겁니다. 하나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굉장히 주된 특성이 있더라. 저희들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피처 1과 피처 2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사실 그냥 이 데이터만 보면 어느 정도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피처 1이 증가하면은 피처 2는 증가를 해요? 감소를 해요? 증가하죠. 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데이터 값 자체들도 알고 있으면 이 기울기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그려서 기울기가 뭐 대략 뭐 한 1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임플리멘트를 한 게 이 PC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주된 방향을 추출한 거 그리고 이 주된 방향 다음으로 주된 방향인데 그와 동시에 이 벡터와 orthogonal한 거를 뽑아 보니까 여기 수직한 방향 여기가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PCA라는 것을 직접 손으로 코드를 뭐 완전히 처음부터 뭐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계산한 거를 다 구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넘파이만 이용을 해서 PCA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스탠더다이제이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뭘 계산했죠? 저희들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걸 계산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한 게 뭐였죠? 그렇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겐 벡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들을 계산한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어쨌든 손으로 전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어제도 많이 배웠을 거지만 저희들의 파이썬을 이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툴이 있어요. 머신러닝 할 때. scikit-learn이 있죠. 그래서 scikit-learn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실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 과정을 전부 손으로 쓰지는 않을 거고 scikit-learn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scikit-learn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PCA를 또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의 원래 코드가 이랬다면 scikit-learn을 이용하면은 훨씬 짧게 표현할 수가 있고 scikit-learn을 이용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scikit-learn.decomposition 안에 import PCA를 하고 그리고 또 standardization 하는 그 라이브러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scikit-learn.preprocessing에 이제 standard scaler를 import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그 step 1 standard scaler도 scikit-learn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희 로드 데이터
여러분들 데이터 나중에 실험해서 받으면 그거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탠더드 스케일러 scikit-learn에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코비어런스 매트릭스 계산하고 아이겐 벡터랑 아이겐 밸류들이랑 계산을 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한 줄 여기 두 줄이긴 한데 PCA 여기 import PCA 한 거에서 저희들이 몇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추출하고 싶냐 2차원 데이터라서 그냥 2로 했습니다. 2로 하고 이거를 PCA.fit 저희 데이터 스탠더다이즈 한 거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이 안에서 코비어런스 매트릭스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코비어런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다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보는 또 이 안에서 또 쉽게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냥 민하고 뭐 그 스탠더드 스케일러의 민 값도 추출하기 쉽고 PCA 안에서의 아이겐 밸류들과 아이겐 벡터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이니까 그 값들도 이런 식으로 PCA.explain variance나 PCA.components로 아이겐 밸류들과 아이겐 벡터를 쉽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ikit-learn을 이용한 이 코드도 그냥 여기 이 코드 링크 다 누르면 다 들어가집니다. 근데 뭐 일단은 여러 개 열기보다는 전 하나에서 하게 되면은 이 목차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1.8 PCA using scikit-learn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scikit-learn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principal component들을 계산을 하게 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결과 플랫인데 두 개의 principal component 찾아냈고 그리고 여기서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들 보면은 동일합니다. 위에서 계산했던 거랑 이건 scikit-learn을 이용해서 한 거고 아이겐 밸류 1.755 첫 번째 거가 두 번째가 0.26 아이겐 벡터 첫 번째 거가 한 0.70 0.70 두 번째 거 0.70 마이너스 0.70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아이겐 벡터의 방향만 달라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두 개의 orthogonal한 linearly independent한 그 벡터를 구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쪽 방향이나 사실 저희가 같다고 두 개의 축이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cikit-learn을 이용해서도 이 PCA를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숙제 문제예요. 이거는 숙제 문제인데 아마 오늘 안에 다 하지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 PCA를 이용해서 제가 처음에 시그널을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시그널을 분석을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시그널에 대한 데이터 파일도 그 콜앱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데이터 링크도 제가 주어줬으니까 한번 시그널을 분석해보는 예제를 해보실 건데 여기서 만약에 뭐 제가 K-mean 클러스터링까지 하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 같이 좀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뭐 오늘 저녁이나 뭐 집에 가셔서 혼자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될 이 예제에 대한 설명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어떤 데이터를 올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데이터,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시간에 따라서 뭐 유속을 쟀다든지 뭐 압력을 쟀다든지 이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시그널을 저희가 분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하면은 바로 PCA를 이용해서 이 시그널의 중요한 모드들,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중요한 모드들을 추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모드들을 이용해서 이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는지 리컨스트럭션을 한번 해보는 예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스텝들을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시그널 데이터 로드하는 겁니다. 이 시그널 데이터 로드하는 것도 그냥 위에 PCA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들어가셔서 여기 PCA 시그널이 있으니까 이거 받으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 이제 이 어떤 엑셀 파일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열인데 하나의 축은, 하나의 열은 시간에 따른 어떤 시그널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뭐 유속, 시간에 따른 압력, 이런 값들로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간보다는 이 값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개수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면 뭐 2부터 시작해서 쭉 가보면 아마 401까지 있는데, 그래서 총 400개의 시간 스텝, 총 400개의 시간에 대한 어떤 측정 값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로드를 먼저 할 거고, 그리고 그 로드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pandas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pandas 이용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전에는 설명을 자세히는 안 했는데 다 코드들에 나와 있으니까 pandas를 임포트를 해서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import pandas as pd 이거를 불러들인 다음에 저희들의 CSV 파일을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d.read CSV를 하면은 주어진 CSV 파일을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면 금방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텝 1입니다. 이거를 로드하는 게 스텝 1이 되고, 스텝 2는 저희들이 그러면 이 PCA를 할 때 이 데이터를 먼저 좀 프리프로세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PCA를 할 때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시그널 데이터의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시그널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게 시간축에 대한 거고, 400개의 타임 스텝에 대한 어떤 측정 값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데이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저희들이 PCA를 할 때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모드들을 발견하는 게 PCA인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 하면은 400개의 타임 스텝이 각각 하나씩 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개의 피처가 있는, 근데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의 데이터 샘플만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데이터 샘플만 있으면 저희들이 모드를 지금 PCA를 계산할 때 저희들이 사실 통계적으로 코베리언스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데이터 셋만 있을 때는 이 시그널에서 중요한 어떤 차원들을 추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트릭을 씁니다. 어떤 트릭을 쓰냐면 이 타임 시그널들을 세그멘트들로 좀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20개의 타임 스텝을 갖고 있는 세그먼트들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앞에 이렇게 뭐 앞에 20개 타임 스텝, 그 다음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이제 세그멘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20개 타임 스텝만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 20개 타임 스텝 안에서도 사실 어떤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모드라고 부를 수 있고, 저희들이 사실 이 시그널에서 무엇이 관심이 있냐 하면은 전에 시그널이 뭐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런다면 그 미래에는 이게 그대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일 건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일 건지, 그 타임 스텝 간에 저희들이 관계, 각 타임 스텝이 이제 피처들인데 그 타임 스텝 간의 경향성들을 분석을 하고 싶어서 PCA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시그널 안에서 중요한 특성들을 저희들이 PCA를 통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개의 타임 스텝으로 나눠주게 되면 장점이 뭐냐? 저희들의 피처의 개수는 줄어들고 20개 피처가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의 개수를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세그멘트들이 이제 400, 원래는 1개 데이터 샘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0개 타임 스텝으로 하게 되면은 20, 이 다음에 그럼 하나 한 다음에 20 해서 쭉 하게 되면은
381개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렇구나 하고 코드를 보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그멘트들로 먼저 저희가 측정한 raw 데이터예요. 이게 저희가 익스페리먼트를 했을 때 이걸 측정받고 여기서 중요한 그 모드를 추출하려면 이런 세그멘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세그멘트들 안에서 이런 20개 타임 스텝의 피처 그리고 380개의 데이터 샘플을 바탕으로 시간에 대한 경향성들을 이 시그널이 과연 계속 뭐 앞에서 감소를 했으면 뒤에서는 또 감소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증가를 할 건지 이런 상호 간의 경향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모드, 즉 principal component들을 저희들이 추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드도 제가 다 올려놨고요. 이렇게 올려놨고 콜앱에서도 다 있어요. 콜앱에도 다 있어서 뭐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코드 보고 여기 있는 설명도 다 있으니까 콜앱에 코드도 보고 이걸 이해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오리지널 시그널이 여기서 파란색인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PCA를 통해서 너무 잘 복원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정말 성공적으로 뽑아냈고 이 타임 시그널 안에 중요한 모드들을 성공적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겹쳐져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주황색은 저희들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한 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그것만으로 이 시그널을 복원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그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모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용했을 때는 이 초록색이 되고 세 개까지, 즉 아이겐 벡터 3개, 아이겐 밸류 처음부터까지 아이겐 벡터 3개. 저희가 총 20개의 아이겐 벡터를 구할 거예요. 여기 20개의 피처였으니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3개를 뽑아서 복원을 하게 되면은 이 시그널들이 성공적으로 복원이 된다. 그 뜻은 20개 차원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3개 차원으로 축소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A가 차원 축소에 굉장히 강력한 모델이 되게 됩니다.